이제 슬슬 수학 시간 되면 보건실 간다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수포자가 되는 결정적인 두 번의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수학의 기본기도 아마 탄탄하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 시기가 3학년 분수가 나오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3학년 이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수의 체계 중에서 자연수의 개념까지만 배웠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분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분수의 개념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체 중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거, 수학적인 용어로는 연속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전체 1 중에서 5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렇게 5분의 1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이산량이라고 해서 20개의 구수를 다시 5분의 1로 하면 5분의 1의 개념이 4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게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는 거, 또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8을 한다면 몫을 낼 때 보통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8분의 3 이렇게 몫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의미, 또 여자는 10명이고 남자는 2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비율적으로 나타낼 때도 20분의 10, 약분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분수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 측정의 의미, 연산자의 의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던 친구들이 분수를 하니까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수의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건 당연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나 기호로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초반에는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치할 수는 있어도 3학년에 분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한다. 그러면 다시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종이를 찢어보기도 하고 또는 접었다 펴서 나오는 이 한 조각이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수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다못해 빼빼로 먹다가 그 빼빼로 부숴라도 봐야 돼요. 이걸 20조각으로 부숴놓고 20개 중에 2분의 1을 손으로 갈라보면서 표현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지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거든요. 이게 분수의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분수와 관련된 모든 학습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수학 교육과정 자체가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개념들은 조금 삭제를 했거든요. 또는 더 상위 학년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복잡한 계산을 다루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분수를 소수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소수를 분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수의 개념,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6분의 4, 9분의 6 이런 식으로 비의 개념으로도 확장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중등과정부터는 유리수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겠죠. 이 첫 번째 단추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분수와 소수 단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실제로 해보면 피자를 나눠서 그 중에 한 조각을 분수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색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그 중에 몇 조각을 분수로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애들이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조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미지화를 해서 나타내는 것들까지는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지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한 활동이겠죠. 그리고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크기 비교 같은 것도 아이들이 수월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큰지 3분의 2가 큰지, 당연히 3분의 2가 크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따라오는데 분모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2분의 1이 큰지 또는 3분의 1이 큰지 조금씩 헷갈려 가고 있는 중에 3학년 2학기가 되면 한 번 더 분수가 나오고요. 여전히 어떤 양을 주고 등분할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리송은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따라는 와요. 그런데 이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경우는 이때 선생님들의 몇몇 아이들이 수포자가 될 가능성을 발견하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3학년이 지나고 4학년이 돼요. 3학년까지는 연산학습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4학년이 되면 연산학습의 비중이 좀 많이 줄고 도형 영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도 연산은 나오겠죠. 2학기가 되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분모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거든요. 분모가 같다면 거의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연산하다가 한두 자리 연산을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4학년 때 우리 아이의 결손 정도를 모른 채 이렇게 쑥 지나가고 5학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수포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5학년 첫 단원에 자연수의 혼합계산이 나오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서 나오는 혼합계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원부터 아이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약수와 배수 단원인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약수와 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2단원이 이어져서 4단원 약분과 통분이 나오는데 바로 분수의 개념이죠. 이 분모가 다른 분수를 뭐 통분을 한다든지 또는 기하분수로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또 한 번 우리 친구들이 난간에 부딪히게 해요. 이제 슬슬 수학 시간 되면 보건실 간다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다음 단원에 이 약분과 통분을 당연히 완전히 학습했다는 가정하에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또 나와요. 이 3학년 때 분수 개념 확실히 못 잡은 친구들 4학년 때는 1년 동안 그게 감춰져 있다가 5학년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 1학기 마지막 측정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어요. 다각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삼각형부터 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뭐 등등등 이런 다각형들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측정 단원이 나오거든요. 이 측정 단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어떤 선수학습이 완전히 받쳐졌어야 될까요? 4학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각형, 도형을 배우는 그 단원들이 아이들이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많은 친구들이 수포자 선언을 해요. 혹시나 그 이전 단계라면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 특정한 개념들은 꼭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5학년이거나 또는 그 이후가 되었으면 지금 현행학습 잘 따라오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혹시 어려워하는 개념이 있으면 뭔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진도는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가지고 따라온다면 수학을 이렇게 이른 시기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 초등 시기에 수학 100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같은 100점이 아니라고요. 개념 학습이 잘 잡혀있는 친구의 100점과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만 익혀서 맞는 100점 이런 100점은 사실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100점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더 이상 100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시기 꼭 잘 잡으시고요. 아이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이런 추상적인 사고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면 구체물로 조작해보는 활동부터 해서 도식화된 방구체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숫자나 기호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과정을 좀 밟아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면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 정말로 5학년 되면 아이들 수학 시간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꼭 이 두 시기 잘 잡아두시고요. 잠재적인 수포자로 숨어있는 그 4학년 시기에서도 한번 잘 우리 아이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